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두 번째 교육 영상을 담당하게 된 울산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안준석 교수라고 합니다. 정신건강의 날은 앞서 박장호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정신건강의 대중적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법률로 제정된 귀중한 국가적 기념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날을 맞아서 정신건강에 대한 메시지 전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강한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건강한 몸을 생각하면 요즘은 매끈한 몸매 그리고 근육질의 바디 프로필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몸을 계속 유지하는 일은 현실적이진 않죠. 대체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에게 만족스럽고 또 남들도 건강해 보인다고 말할 수 있는 어느 지점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건강한 정신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떠올리시게 되시나요? 세계보건기구에 의한 정신건강의 정의는 정신장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공동체에 유익하도록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소한 의미의 정신건강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가깝게는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친구나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항상 행복해 보이는 SNS 사진들을 떠올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SNS에 자랑하고 싶은 장면의 즐거움은 금세 사라집니다. 주말은 평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나가잖아요. 어쩌면 행복한 시간들보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더욱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통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결혼과 출산, 이것들은 삶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 중 꽤 상위권에 위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삶의 여러 과제들은 우리에게 비슷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러한 삶의 과제를 헤쳐나가면서 개인의 삶은 성숙하게 되고 행복감이 느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껏 잘 해오더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껏 잘해왔지만 삶의 어느 결정적 순간에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익숙하게 지속해온 방식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하고 나의 대응 방식이 건강한 것이 맞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저를 포함한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기에 필요한 방식으로 각자의 위기를 회복하는 것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위기가 주는 삶의 고충,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적 괴로움을 치료자와 함께 살펴보십시오. 우울과 불안, 그리고 충동, 생각의 문제가 병적인 경우는 생물학적으로 무엇인가 과다하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약물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또한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삶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서울을 갔을 때 어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위해 움직입니다 라는 글귀를 커다랗게 건물 밖에 써두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크게 공감하는 바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의 경우 스스로를 위해 마음을 쓰는 것이 자유롭고 유연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잘 단련된 근육을 사용하는 체조선수 같이 말입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왜 시험 기간인데 하루 이틀 신나게 놀고 다음날부터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의 그런 마음가짐이랄까요. SNS는 서로의 행복한 순간을 비교하기 쉽게 나열하고 간단한 터치만으로 남들의 행복과 나의 행복을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갓생 사는 행복이 나의 불행으로 쉽게 여겨질 수도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SNS에 사진을 올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행복감은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의 목표도 행복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복은 휘발성이 강한 속성을 지닙니다. 우리는 마음 근육의 유연함을 통해 개인의 고통과 행복을 스스로 조율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행복이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나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행복한 삶이란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니라 필요할 때 고통과 행복을 잘 배분하는 기술이 아닐까 합니다. 정신건강은 그래서 행복과 고통을 적절히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일상을 회복한 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잇따른 전쟁, 사회적 갈등, 그리고 연이은 천재지변과 같은 어려움은 우리를 여전히 피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도처의 여러 사건, 사고의 장면들이 포함된 동영상이 여과 없이 공유돼서 이에 노출된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험을 저는 진료실에서 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많은 사건, 사고, 새로운 정보에 피로감을 느끼는 한편 필요한 정보를 또 놓치진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히 오가는 힘이 요구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문화나 예술, 체육활동 등 성취와 관련이 없고 본인의 신체와 정서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취미 활동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신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